혹시 식사만 하고 나면 나른하고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졸음이 쏟아지시나요? 혹은 물을 마셔도 계속 목이 마르고 밤에 소변 때문에 잠을 깨는 일이 잦으신가요? 병원에 가도 관리하셔야 합니다 라는 말만 듣고 혈당 약을 먹어도 좀처럼 숫자가 떨어지지 않아 답답한 마음이 드셨다면 이 영상을 보세요. 오늘 저는 단순히 이 음식 드세요, 저 음식 피하세요 같은 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의 혈당 조절 공장인 췌장을 혹사시키고 혈관을 망가뜨리는 무서운 주범, 바로 혈당 스파이크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너무나 쉽지만 대부분이 놓치고 있는 놀라운 비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것만으로도 매일 먹는 음식이 더 이상 불안과 걱정의 대상이 아니라 내 몸을 살리는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특히 밥이나 빵, 국수 같은 탄수화물을 먹으면 우리 몸은 이걸 포도당이라는 에너지원으로 바꿉니다. 이때 췌장이라는 장기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이 포도당을 우리 몸의 세포 구석구석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혈당 스파이크는 이 과정에 문제가 생겼다는 가장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음식을 먹자마자 혈당이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수직으로 치솟는 현상인데요. 이때 췌장은 비상사태다 하고 인슐린을 무리하게 쥐어짜내게 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췌장은 결국 지쳐서 나가떨어지고 인슐린 기능까지 망가져 당뇨병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세 가지 습관만 일상에 더하셔도 우리 췌장에게 달콤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식사 순서를 체단으로 바꾸세요. 혹시 식사하실 때 무엇부터 드시나요? 많은 분들이 따끈한 밥 한 숟갈부터 입에 넣으실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 습관이 우리 혈당을 요동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바로 채소 먼저, 그 다음 단백질, 그리고 마지막에 탄수화물, 이 순서입니다. 저는 이걸 체단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식사를 시작할 때 나물이나 샐러드, 쌈채소 같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먼저 드셔보세요. 이 채소들이 우리 위장에 먼저 들어가서 마치 그물망 같은 푹신한 쿠션을 만들어줍니다. 이 쿠션이 나중에 들어오는 밥이나 빵,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변하는 속도를 아주 느리게 만들어줍니다.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치솟는 걸 막아주는 첫 번째 방어막인 셈이죠. 채소를 충분히 드셨다면 그 다음은 고기나 생선, 두부, 계란 같은 단백질 반찬을 드세요.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고 역시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돕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정말 맨 마지막에 밥이나 면을 드시는 겁니다. 이미 위가 채소와 단백질로 어느 정도 채워져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 밥을 적게 먹게 되는 놀라운 효과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단순히 먹는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우리 몸에 설탕 홍수가 나는 것을 막아주는 댐을 세우는 것과 같은 엄청난 효과를 발휘합니다. 오늘 저녁 식사부터 바로 시작해 보세요. 두 번째, 식사 후 15분 산책이라는 보약을 드세요. 식사를 마치고 나면 배도 부르고 등도 따뜻해서 소파에 눕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시죠. 하지만 혈당 관리를 결심하셨다면 딱 15분만 투자해서 우리 몸에 보약을 선물해 주세요. 바로 식후 산책입니다. 식사 후 15분에서 30분 사이는 우리 혈당이 가장 높이 치솟는 피크 타임입니다. 바로 이 골든 타임에 가볍게 걸어주면 우리 몸의 근육들이 혈액 속에 넘쳐나는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꿀꺽 삼켜버립니다. 췌장이 힘들게 인슐린을 쥐어짜내지 않아도 우리 몸의 근육들이 스스로 혈당을 조절해 주는 것이죠. 헬스장 가서 땀 흘리며 격하게 운동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저 집 주변을 천천히 산책하거나 아파트 계단을 한두 층 오르내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강도가 아니라 타이밍입니다. 식사 후 바로 혈당이 오르기 시작할 때 움직여주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식후의 나른함과 졸음은 사실 우리 몸이 혈당이 너무 높으니 제발 좀 움직여서 에너지를 써주세요 라고 보내는 비명과도 같습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눕는 대신 가볍게 몸을 움직여주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몸도 가뿐해지고 혈당 수치도 눈에 띄게 안정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지금 이 정보가 도움이 되고 있다면 잠시 좋아요 버튼을 한번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나누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혈당 때문에 고생하는 소중한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서 함께 건강해지세요. 자, 그럼 마지막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식사 전 30분 물 한 잔의 마법을 믿어보세요. 물을 마시는 게 혈당이랑 무슨 상관이야? 하고 의아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식사 전 30분에 마시는 물 한 잔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한 혈당 조절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종종 가짜 배고픔을 느낍니다. 특히 목이 마를 때 우리 뇌는 이걸 배고픔 신호로 착각해서 자꾸만 음식을 찾게 만들죠. 식사 전에 미리 물을 한두 잔 마셔주면 이런 가짜 배고픔을 막아주어 과식을 예방하는 첫 번째 효과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과학적 원리가 있습니다. 혈액 속에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농도가 짙어지면서 똑같은 양의 포도당이 있어도 혈당 수치가 더 높게 측정됩니다. 식사 전에 미리 몸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주면 식후에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완충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치 마른 스펀지에 물을 붓는 것보다 미리 촉촉하게 적셔진 스펀지에 물을 붓는 것이 물을 더 부드럽게 흡수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기억하세요. 식사 직전이나 식사 중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소화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가장 좋은 시간은 식사하기 30분 전입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식사량을 조절해주고 혈당을 부드럽게 관리해주는 놀라운 마법을 선물할 겁니다. 자, 오늘 함께 알아본 혈당 스파이크 막는 비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식사 순서는 채소 마이너스 단백질 마이너스 탄 수화물, 채 마이너스 단 마이너스 탄을 꼭 기억해 주세요. 둘째, 식사 후 15분 소파 대신 가벼운 산책이라는 보약을 드세요. 셋째, 식사 전 30분 마법의 물 한 잔을 잊지 마세요. 어떠신가요? 약을 먹거나 비싼 영양제를 챙겨 먹는 것보다 훨씬 쉽고 돈도 들지 않는 방법들이죠? 혈당 관리는 평생 짊어져야 할 무거운 숙제가 아닙니다. 오늘 배운 것처럼 내 몸을 조금 더 아끼고 사랑하는 즐거운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하나씩 쌓여 과로하던 췌장에게는 휴식을 선물하고 망가지던 혈관에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겁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스스로 느껴보세요. 더 이상 음식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하루를 보내실 수 있도록 헬로 웰리스 한아리 건강이 늘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힘이 되는 따뜻한 건강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